어, 먼저 이제 귀한 발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에서 좀 일정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발표 시간을 한 25분 정도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해서 시간 안에 11시 56분이니까 제가 12시 20분까지 해야 되겠네요. 20분 전에 무조건 일정은 맞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조금 많이 있는데 어떤 시간에 맞춰서 그 뒤에 부분은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큰 그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율촌에서 ESG 업무, 뭐 더 나아가서는 환경, 에너지, 공정거래 등 규제 업무를 하고 있는 윤용희 변호사를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ESG 관련해서 특히 ESG와 관련된 법적 책임, 특히 이제 그린워싱에 따른 법적 책임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린워싱 관련해서 국내, 해외에 어떤 법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분쟁 사례가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해외 분쟁 사례 부분은 좀 시간의 한계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이제 그린워싱 법제라고 했을 때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워싱 법제의 개념 그리고 뭐 범위 등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딱 국내에 딱 법제화돼서 이것이 그린워싱 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연구하고 자문하고 있는 하면서 이제 정리한 결국 ESG 리스크라는 것의 근거 규범,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규범과 그린워싱 법제라는 것이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린워싱 법제를 설명드리면서 그 어떤 전제로서 아니면 관련해서 ESG 리스크 근거 규범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워싱의 문제 상황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ESG 뭐 생태계 내에서 사업자들이 왜 그린워싱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관련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상품 서비스 시장과 자본 시장이라는 그 관련 시장을 나누어서 그린워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워싱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상 그린워싱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규정은 없고요. 다만 유러피언 커미션에 나와 있는 문서를 보니까 모호하거나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한 환경에 관한 주장 이라고 일단 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 참고가 되는 정의 규정으로 보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특히 이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다 또는 지속 가능하다 또는 친 ES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유인이 있겠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고 또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워싱의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그 일면에서는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왜곡되고 또 다른 시장인 그 투자 그 자본 시장에서 돈이 흘러가는 자본 시장에서 그 시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그린워싱,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워싱이 주로 문제됐다면 최근에는 소셜적인 팩터들, 대표적으로 인권, 뭐 강제노동 이런 측면에서 또한 워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린워싱에서 더해서 그린워싱에서 출발해서 ESG 워싱이라는 말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경향을 아티클을 통해서 살펴보든 아니면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든 크게 두 가지 이제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의 성과를 이제 과장하고 싶은 취지에서 표시 광고를 과장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행위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 이런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강조해서 또는 이제 과장해서 우리 회사한테 더 많은 이제 자본이 몰릴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뭐 그 자금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불성실 공시라는 측면에서가 이제 두 번째 논의되는 맥락일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 그 글로벌리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두 가지 축에서 이제 관련된 법제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는 일단 그린워싱은 한 축,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대상 허위 표시 광고 문제로 주로 규율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은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왜곡 뭐 대표적으로 허위 공시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양 시장에서의 시장 왜곡을 다 막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글로벌 문제 상황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랩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발표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일단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기업이 뭐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C레벨의 ESG 위원회도 만들고 이사들은 성과주 의무나 감시 의무를 준수하면서 회사 경영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실패라면 이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리스크, 특히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여러 시스템을 줄 텐데 저는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 이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좌측 상단에 있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에 근거해서 대상 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법, 공정거래법, 중처법 다 이해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워싱의 문제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유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측에 있는 투자자를 먼저 보면 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대상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 서비스 측면이든 우리 회사 자체의 어떤 법인의 측면이든 ESG 퍼포먼스 또는 지속 가능성의 퍼포먼스를 뭐랄까요 과장하고 싶은 요인이 있겠죠. 이게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불성실 공시로 나아가는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 고객사들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서비스를 사주는 이제 고객사일 텐데 그 고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훌륭합니다. 라는 것들을 ESG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을 해서 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고 싶은 또는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질 거고 그 욕심이 잘못 발현되면 그린워싱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 향,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라고 한다면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도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ES적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그린워싱을 하고자 하는 요인이 나올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과장 광고라든지 과장 표시 광고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허위 과장 표시 광고요. 이런 맥락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우리 기업이 이제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ESG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 그리고 그 평가들이 제품 서비스 그리고 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평가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 목적 의식 하에서 그린워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항상 뭐 강조해드리는 그 ESG 리스크, 회사가 신경 써야 되는 리스크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단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1층에 있는 지금 규범들, 뭐 환경법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이 규범들이 ESG 리스크의 어떤 기본적인 1층에 있는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ESG 맥락에서 이제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될 리스크가 1층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2층에 있는 리스크는
국제기법이나 외국 법령에 기초한 리스크들이고요. 대표적으로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이라든지 CBAM이라든지 의무 공시제도 등을 볼 수 있고요. 독일, 프랑스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법 등도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법도 아닌데 연성규범, 그러니까 소프트로, 하드로가 아닌 소프트로임에도 불구하고 ESG 생태계에서 사적 자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규범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의 다국적 그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유엔의 그 기업과 인권에 관한 그 가이딩 프린시플 같은 것들이 연성 규범임에도 한국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또한 연성 국제 규범의 기초에서 이니셔티브 권고 기준이라든지 ESG 공식 기준,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성 규범에 나와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1층, 2층에 커버되지 않는 리스크임에도 우리 한국 회사가 신경 써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백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논의되는 그 그린워싱 법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치면 표시원금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이 법제화가 이미 들어왔고 그 법제화가 점점 고도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층, 2층, 3층 중에 대체적으로 1층에 있는 이미 리스크로 관리해야 되는 이제 리스크로 내려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층에 대한 리스크로서 주로 좀 인식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층에 있는 전통적 준법 리스크와 2, 3층을 나오는 ES 리스크를 제가 리스크의 범위, 성격 등을 기초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겹치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관리 실패의 불이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ESG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에서 조금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1층의 리스크, 전통적 준법 리스크를 회사가 실패했을 때 그 회사의 책임, 그리고 그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여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유니온 스틸 판결 등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표이사, 평이사,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특히 1층에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준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해야 할 의무, 그리고 감시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반을 하면서는 일단은 영업 담당 이사가 법 위반을 했겠죠.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하는 법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 회사의 경우에는 과징금 같은 행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도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한 사람, 담합행위를 한 사람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그 벌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판례에 비춰보면 그 이제 영업 담당 이사가 이런 그 위법 행위를 하는데 이를 적정하게 감시하지 못한 감시 의무를 위반한 다른 평이사들, 다른 사회이사들까지도 감시 의무 위반을 통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사회이사, 특히 사회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 후보자들이 전부 다 더 이제 대상되는 회사가 얼마나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문제 있는 회사인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회이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트렌드일까요? 그런 것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1층, 2층, 3층에 있는 이야기 중에 1층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왼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층, 3층의 리스크를 아우르는 ES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법리가 확대되거나
준용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러려면 판례나 법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리스크, 달리 말하면 1층에 있는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를 위반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그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회사에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담당 이사가 이제 민사적인 또는 책임을 지는 거에 더해서 그 해당되는 행위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는 다른 이사들, 다른 사회 이사까지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한 감시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법리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정리하면 1층에 대한 이런 그 대우건설 판결에 관한 법리들이 2층, 3층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확대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이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판결이나 논문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논의들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도 생략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층,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의 근거 규범들을 다시 한번 랩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특히 사회 분야에 보시면 경쟁보호의 광의공정거래법 중에 표시광고법이 있죠. 이 표시광고법이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워싱 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공시의무 관련 자본시장법 그리고 하위 공시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에 대한 불성실 공시 규제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맥락에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 1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ESG 규제에 따른 법령들이 한국에서도 거의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그것들이 법령화되면 결국 1층에 있는 리스크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겠죠. 이건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 분류 체계와 공시 규정 간에 어떻게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2층입니다. 2층에서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되는 국제규범 외국 법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보시는 장표는 국제규범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비즈니스 시장부터 윤리 반부패까지 어떤 이제 2층에 국제규범들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법령들인데 한국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공적 규제는 1층에 있는 법령에 기초한 규제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법령만 식별하면 되지만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들이 그 글로벌 고객사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사적 규제,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유럽에 있는 고객사한테 물건을 팔려면 글로벌 고객사가 준수해야만 하는 유럽 법령 때문에 어떤 그 추가적인 그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 이슈를 한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컴플라이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럽 기업이 맞닥뜨려 있는 글로벌 고객사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 다시 말하면 2층, 3층에 있는 리스크까지도 인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EU, 독일에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법제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헬렌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까 3층 주택으로 표현한 것들을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맨 밑에 있는 OECD, UNGP라는 게 UN 가이딩 프린시플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저의 언어로 표현하면 3층에는 연성규범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SDDD, CSRD, ESRS, EU 텍사노미 같은 것들이 저의 이제 기준을 한다면 2층에 있는 리스크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헬렌 입장에서는 연성 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경성 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했던 3층 주택을 좀 거꾸로 해서
헬렌이라는 분은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키 메시지가 지금 쭉 나와 있는 이런 EU 지속 가능성 관련 법령, 규범들이 상호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개로 보면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층입니다. 3층에는 여러 연성 규범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의 고객사들이 한국 기업한테 요청하는 코드 오브 컨덕 형태의 행동 강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표준이 있는데 뭐 글로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스비의 평가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린워싱 법제를 제가 아까 러프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해당되는 법령을 기초로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시장으로서 먼저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어떤 그린워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은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2023년 1월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을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위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체 무해 등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더욱더 강하게 부과시키고 그리고 사업자가 결국은 실증 자료를 통해서 그 증명해야 하는 의무들을 현재도 부과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증 자료 생산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증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서 사업자의 입증 책임이 좀 더 엄밀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정위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해나간다면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방향은 좀 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령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표시광고법에 일단은 그 근거 규정이 그 규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표시광고법에 기초한 환경부의 이제 심사 지침, 공정위의 심사 지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령으로 또한 소비자기본법 19조 3항에 그리고 환경산업법 16조의 10에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하면 그린워싱을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다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국내 규제 내용은 유사하게 해외에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미국에도 유사하게 Federal Trade Commission Act라는 법이 있고요. Federal Trade Commission Green Guide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취지의 법령이자 가이드라인이고요. 유럽연합도 비슷합니다.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Mislead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Directive라고 해서 이제 광고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흐름에서 규제 흐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시장을 달리해서 자본시장에서의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에서도 역시 회사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성과를 조작하고 싶어하는 요인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규제가 이미 있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ES 사항과 G 사항을 제가 구분해서 관련된 법령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G는 이미 그 기업 지배 구조 보호서를 통해서 의무 공시가 들어왔고 ES 사항은 여전히 이제 자율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규정이 달라져서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규제 법령 하에서도 불성실 공시가 이루어지면 제재가 이루어지고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한국 법령 내용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응되는 해외 법령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거의 같은 취지로 규제하는 법령도 있다는 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 특히 ES와 관련된 공시는 현재 자율 공시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거래소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소 가이던스가 다 좋은 내용들인데요. 특히 그린워싱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보들이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요구하냐면 그리고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이제 정보들을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정보들을 공시해야만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린 워싱 또는 ESG 워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도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이드고 연성 규범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의 어떤 정부 측의 어떤 규제의 방향성, 흐름을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ESG 소송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게 주어진 시간을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직접 뵙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영희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